이 심리전 방송 무섭기는 한 모양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재개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즉시 중지하고 심리전 수단들을 모조리 철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무차별적인 타격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빈말을 하지 않는다. 무서운 협박처럼 들리긴 합니다. 자, 이번 소식 신인균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대표님. 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북한에서 이렇게 타격을 한 적이 실제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면 뭐 큰일 나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북한 방송하는 걸 보니까 조금 꼬리를 좀 마른 것 같습니다. 꼬리를 말았다? 그렇습니다. 예. 저 겁이 좀 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그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우리가 심리전 재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심리전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심리전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무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아주 좀 폭넓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일부 그 탈북자 시민단체가 날리고 있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전단을 찍어서 거기에다 조준 타격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군의 어떤 그 대비태세, 역공태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겁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겁을 먹고 있다? 네. 자, 근데 빈말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저렇게 구체적으로 빈말이 아니란 얘기는 분명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공격 못할 거다. 확성기를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확성기는 아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예. 그것이 우리 군이 또 예기치 못했던 이를테면 지금 이 지뢰처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발뺌할 수 있는 제3의 이른바 스모킹건이 확실하지 않은 예.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일선 우리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단장, 분단장 이런 지휘관들을 이를테면 암살을 한다든지 뭐 예.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우려가 돼요. 어우, 걱정되는 얘기네요. 그래서 우리 일선 지휘관들 경호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러한 어떤 그 확실한 원점 타격을 당하지 않을 원점이 애매한 공격을 다시 연구해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확성기 방송은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공개를 하고 나서 즉시 이제 그 확성기 방송을 2군데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4군데 그리고 예. 이제 토요일부터는 어제부터는 이제 11군데에서 다 했거든요. 네. 다 하면서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2004년도에 이 민사심리 그 부대가 해체가 되었고 무력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몇 명만 있는 조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확성기 방송은 지금 해야 되는데 뭔가 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2010년 이후에 확성기는 틀지 않았지만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 대북 방송이 하루에 4번씩 해서 4시간짜리 이 분량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확성기에 지금 쓰고 있죠. 네. 따라서 지금 군인들이 따로 뭐 스피커를 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대북 방송에 나가는 그 내용을 확성기로 따로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내일부터 우리 한미 합동 훈련도 지금 준비가 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정대로 하는 건지 북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는 기류는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예.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북한은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UFG 훈련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뭐 선전포고다. 라고 간주하겠다라는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어떤 그 자신들의 무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공언을 하는데 지금 뭐 이 UFG 훈련은 사실은 미군들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뭐 기동 훈련을 하고 실제 포사기 훈련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휘소, 벙커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미군 세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이 우리 한반도의 주한미군 외에도 한 3,000명 정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도발한다면 이 미군들이 떠나고 난 직후 만약 도발을 한다면 그 시점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유병수 팀장과 다른 얘기 하나 짚어봐야 될 텐데 북한이 이제 표준시를 30분 늦췄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개성공단에도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당장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그 개성공단 그 직원들이 그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출경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그 8시 30분에 북한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출경 시간이 8시 30분이었는데 30분이 늦춰져서 9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입경, 들어오는 시간이 5시였는데 5시 30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차이가 되는 것은 그 표준시를 그 북한에서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시라고 하면 그 태양이 자전을 하고 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경도의 15도에 따라서 1시간 정도가 그 시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 땅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 동경시 135도를 기준으로 지금 그 기준으로 표준시를 예.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지난 토요일을 기점으로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127.5도로 그 표준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5도당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북한이 그 127.5도로 평양시를 정하면서 그 표준시를 정하면서 30분 정도가 차이가 그랬군요. 나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지금 인터넷 보면 또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뢰 도발이 또 자작극이다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거 누군지 좀 찾아서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근거를 좀 찾고 예. 근거가 없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천안함 때도 이런 글이 올라왔었죠. 예. 아마 이번에 그 지뢰 때도 나왔고 작년에 아마 세월호 때도 이런 류의 어떤 허위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 조선시대로 말하면 혹세무민죄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게 예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냐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속칭 그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사건에서 이 헌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봉통신망법 보면은 불법 정보 유통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법 정보란 게 뭐 음란물, 뭐 명예훼손, 공포주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법을 개정해서 조금 이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가지고 국익이나 어떤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우리 국민의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으로서 이것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박성훈 논술위원. 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리는 게 뭐 북한이 외부의 어떤 IP를 이용해서 외국의 IP를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내 사이트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국내 내부의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을 텐데 네.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제히 북한에서 우리 소행 아니다. 동영상으로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직후에 저런 것들이 대거 올라왔다라면 IP의 원 소스를 사실 굉장히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법적인 한계가 사실은 지금 우리 국정원이나 우리 군 수사기관이 저런 부분을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느냐 하는 부분 보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러게요. 신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국내에서 사실은 저런 것을 본인이 사실 어느 정도나 종북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내에서도 또 저것을 받아서 또 같이 막 띄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단속도 사실은 쉽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예. 신 대표님. 네. 지금 우리가 뭐 뉴스톱10에서 그동안 이 지뢰가 북한의 것이라는 걸 여러 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아마 대다수 시청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 이걸 믿지 않겠다고 굳이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좀 연구한 이런 데이터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이제 뭐 N포탈, D포탈 이런 데 보면 예. 지금 이제 박성훈 논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자작극 발표 이후에 본물처럼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작년이죠. 소니 픽처스를 북한이 해킹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미국은 뭐 인정을 안 합니다만은 미국이 보복으로 북한의 광명성망을 외부로 나오는 것을 차단해 버렸던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날 오전에 N포탈, D포탈의 댓글이 완전히 청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부를 비난한다거나 이러한 댓글들이 아주 줄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풀렸거든요. 예. 오후에 다시 본물처럼 늘어났습니다. 아, 그런 것을 그렇군요. 볼 때 북한의 정찰 천국에 이 댓글만 적는 댓글 전사가 한 3,000명 있다고 그래요. 3,000명이나요? 3,000명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댓글만 적으면 얼마나 많이 적겠습니까? 예. 자기네들끼리 좋아요 다 눌러서 메인 최고 베스트 댓글로 만들어서 가장 많이 노출되게끔 만들고 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자주국방 네트워크
같은 이름의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몇만 명이 접속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 IP를 보면 중국 선양 IP가 참 많습니다. 아, 중국 쪽에서. 선양에 도대체 예. 얼마나 많은 그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중국 선양 IP가 그렇게 많아요. 또 아프리카 아이디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프리카 IP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주로 보면 북한에서 선양이나 아프리카로 경유해서 프록시 서버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IP들인데 그런 IP들을 보면 주로 험악한 말들을 하죠. 따라서 지금 우리 M 포탈, D 포탈 이런 그 포탈에 있는 수많은 그 어떤 그 정부를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건 바로 북한 사람들이 직접 적는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자, 이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공론화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건전한 여론을 해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 차원 그리고 특히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데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그런데 이 사이버 필요할 것 관련해서 같습니다. 국정원 힘을 그렇게 빼놨으니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예.